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 시간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그리고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 이 세 분과 함께할게요.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에는 어떤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8,000를 돌파했습니다. 업계는 향후 상승 가능성에 낙관적인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정부는 손실 발생 등을 주의하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의회 조사국이 비트코인이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데이터에 관련된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기관이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에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글로벌 코인은 전통 금융기관과 제휴가 필요하다며 첨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세 분은 어떤 안건에 가장 눈길이 가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안건에 가장 눈길이 가셨을까요? 네, 오늘 안건 중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투자 피해 또는 이제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그 피해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제 기사였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기축 통화 역할을 해왔던, 그러니까 역할이라기보다는 또 패권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달러의 역할을 해왔던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 사실 그 달러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많이 보유하려고 하고 또 거래가 그만큼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300조, 400조 해서 계속 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이 트래픽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기존 전통화폐의 기축화폐의 이제 기축통화의 힘이라고 할까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된 첫 번째 안건과 또 세 번째 안건에 눈길이 가신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어서 신진욱 대표님은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저 두 가지에 관심이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페이스북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참여를 못해가지고 좀 의견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번에 기사를 나온 거 보면은 페이스북 코인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높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있으니 SNS 사용자들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낮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염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페이스북이 만들어낼 그 코인은 그 뒤에 블록체인이 쓰이던 말던 별로 관심 없이 쓸 수 있는 유저 굉장히 친숙한 코인으로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을까 이제 싶은 과정이라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이해도가 없이 또 잘 쓸 수 있게 어련히 잘 만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업계가 좀 분위기가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한번 그 다른 패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번째 안건, 그리고 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관련해서 관심이 가신다고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어떤 이슈에 눈길이 가셨나요? 네, 저는 첫 번째 이슈하고 두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가고요. 근데 첫 번째 이슈랑 두 번째 이슈는 따로 떼진 이슈가 아니고 둘이 같이 좀 볼 필요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정부 입장이나 정부도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에서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기분과 그다음에 앞으로 바라보는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정부 입장이 강하게 피력이 된다면 지금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네거티브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이제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세에 아무래도 눈길이 가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해주셨는데요. 세 분께서 오늘도 공통적으로 한 안건에 또 함께 눈길을 주고 계시네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비상하는 비트코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께서 픽해주신 안건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을 돌파하고 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까, 이 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의 동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욱 대표님, 현재 비트코인 상승세 어떤 흐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 이제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승세가 언제 나올지 굉장히 이제 궁금하게 됐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애매하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호재들, 그러니까 전통 기업들 뭐 JP 모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더라도 상승하지 않았었는데 결국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모여서 좀 상승세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조금 만들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거는 컨센서스라는 그 블록체인에서 가장 큰 행사를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 시점과는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관여가 가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 자체가 워낙 가장 탈중앙화된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가 확실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더라도 확실하게 딱 이거다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트코인이 시원한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었는데도 최근에 또 컨센서스와 더불어서 이렇게 또 상승하게 된 게 참 눈여겨볼 만하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할 조짐이 있었는지 이 점도 궁금한데요. 박재준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언제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뭐 그건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라서 네. 뭐 크게 의미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지금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2017년 말에 이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을 계속 반복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낮은 가격에서 이제 이러다가 시장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반응까지 있었는데, 근데 그 동안에도 계속 뭔가가 이제 호재가 있었죠.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얘기 나왔던 지금 JPM에서 만들었던 이제 코인, 만든다고 했던 코인도 그렇고, 또 커스터디 서비스도 그렇고, 다양한 회사에서 또 단독 또는 연합으로 이제 ETF 신청하고, 뭐 SEC에서 심사를 뭐 거절하기도 하고 보류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반복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전혀 없었죠, 시장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이전에 있던 호재 안건보다 더 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다르다고 보는 건,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 프로젝트들이 어떤 기대를 보여줄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눈앞으로 이제 다가온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IBM이 처음에 이 머스크라는 회사하고 물류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이게 단순히 SI성을 떠나서 얼만큼의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2위, 4위 하는 MSC라든지 CGM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물류 회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류가 정말로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 페이스북이나 또 루니버스나 이제 세계적인 메신저 회사들이 내놓는 코인 프로젝트를 보면서 처음에 텔레그램이 이 메신저를 한다고, 이제 메신저 기반의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모집 금액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실제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보여줬던 어떤 다른 면들은 여기서 이런 것들이 유통되고 지불되고 송금되고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페이스북에 아시겠지만 주민번호도 또 제 실명도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근데 하지만 신뢰가 있죠. 정말 제가 실제 사용자라는 게. 그게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의 관계 기반에서 신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 기반의 신뢰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없어도 되고, 그 관계 기반의 신뢰를 가지고 유통하고 결제하고 송금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예전에는 아이디어성이었는데 눈앞에 큰 기업들이 나에게 실생활에 다가오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돼서 지금 이 시장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정말 눈앞에 볼 수 있는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온 것 같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4월부터 약 2달간 꾸준히 상승해온 비트코인이 27일이었어요. 27일에 1,000만 원을 돌파하고, 이건 2018년 5월 이후 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 상승 요인은 왜인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떠한 요인들이 상승세를 이끌게 됐었는지 박승호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내려갈 만큼 내려가지 않았을까 지금. 저는 이제 어쨌든 계속 그 히스토리는 반복이 되고요. 저는 네. 지금은 이제 바닥세를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좀 보는 부분도 있고요. 심리적인 부분이나 투자자들의 참여 여력이 좀 기존과는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그리고 전체적인 기대감이나 향후 전망을 굉장히 좀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대상승장 같은 분위기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남미나 이런 곳에서 뭐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만 달러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도 저는 들은 바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은 계속 지속되고 이 시장에서는 언제나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남미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브라질에서 자국의 화폐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을 때 비트코인을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현재 지금 저희가 실제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현금보다 비트코인이 불안했을 때 비트코인의 지금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은 언제나 가장 빠른 대체제고 사람들이 언제나 신뢰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도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좀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뭐 벡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와 맞물려 가면서 상승 여력을 좀 더 많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르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고점 네. 이상은 가지 않을까. 한 번은 더 반복되지 않을까. 정고점이라 하시면 2017년 말에 있었던. 네네. 그 정도는 언젠가는 또 갈 건데 생각보다 빨리도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 정고점을 찍었을 때는 어디까지 오를지는 예측은 못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면 정고점의 2배까지는 빠르게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네. 박재준 센터장님 되게 흥미롭게 좀 들으셨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또 예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2017년 지나고 나서 2018년 중반에 굉장히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이 세미나하는 자리에서 이제 각각 예측할 때 이제 10만 달러를 예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뭐 턱도 없이 틀렸던 예상이었죠. 그것도 뭐 언젠가가 아니라 2018년 말에 그 가격을 제가 예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게 지금 가격이 뭐 그때도 틀렸고 또 올해도 어떻게 또 예상을 틀리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가치가 아직 얼마에 시작하고 뭐 시작한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한계는 아직 점치기도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더 크게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아직 가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두 분 의견 들어봤으니까 또 신진욱 대표님 의견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하세요? 박 센터장님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위치긴 하지만 일단 비트코인 자체를 제가 뭐 2012년, 13년에 이제 접하고 나서 너무나도 이제 매력적인 걸 이제 느끼고, 그때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써 있어요. 이제 디지털 금이 된다라고 이제 써 있는데, 저도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기에 제가 그런 얘기들 써놓은 거 보면서 놀랐는데, 그런 걸 보면서 하락장에서 마음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올해 뭐 얼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향후, 지금 지구상에서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향후 뭐 개당 1억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 올해 갈지는, 내년에 갈지는 10년에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그 주제도 보면 좀 안타까운 거는 비트코인 가격 왜 오르는 걸까? 이게 왜 오르지? 이게 오를 게 아닌데? 약간 부정적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 왜 안 올랐었던 걸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저는 사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뭐 1억 더 이상 갈 거라고 저는 근데 그 생각하고 시각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 올랐을까가 오늘 주제인데, 네. 그동안은 왜 안 올랐을까? 오. 그게 진짜 궁금하긴 하죠. 네. 저는 원래 계속 올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근데 여태까지 비트코인을 낮은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이 터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 오르지 않았을까. 아무리 호재가 쏟아져 나오고 현실화가 되더라도, 현실화가 되고 호재들이 나오면 당연히 사람들도 더 많이 쓰고, 투자를 10,000원 하려는 사람들도 20,000원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랐어야 되는데 오르지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오히려
사람들이 기대감이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악재들이 사실은 호재가 있는 게 아니라 악재들이 많이 해소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그 듭니다. 두려움이 좀 네. 적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그 시기는 이제 좀 오르는 것 같다가도 또 떨어질 때도 네. 더 떨어질 것 같고 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는데 사실 지금의 그래프를 보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고 이제 떨어져도 뭐 더 이상 떨어지진 않겠지라는 어떤 그 안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적어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안심보다는.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걱정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승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네. 이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전체적으로 암호화폐가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저도 그 개인적인 투자로 이제 손해를 보면서도 괜찮아. 여태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했잖아. 심하게 떨어지고 다시 그 이상을 또 극복하고 그 때가 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굉장히 그 신념을 흔들게 되는데 이번에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역시나 그 떨어진 만큼 또 다시 오르기도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또 다음 뭐 침체장이 오더라도 또 다시 또 오를 수 있다는 그 좀 각인이 좀 많이 되는 장이 그렇죠. 아닐까. 기대감이 그런데 좀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패턴은 조금 다른 거는 네. 그 예전에 상승장일 때는 국내 이제 한국에서 먼저 가격이 올라가면 국외 가격이 따라오는 추세였는데 오히려 지금은 국내 가격이 해외 가격을 좀 따라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푸일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국이 좀 가격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면 어디서 지금 견인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세 분께서 또 심리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시는데 저는 포모 효과라고 하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좀 투자자들이 또 들어온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준 센터장님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피부로 느끼는데 네. 이제 주변에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유선 전화도 오고 톡으로도 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포모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오를 것 같은가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남들이 타고 가는 저 배에 나는 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계속 오를 것 같으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만약에 BTC는 많이 올랐는데 다른 코인을 만약에 간다면 어떤 걸 가야 되느냐,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 포모 현상은 2017년 말에 극에 달했었고 네. 이제 지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두려움이 적은 만큼 또 그것만큼 이제 그 두려움의 크기가 적어진 만큼 굉장한 대박에 대한 투자 수익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도 좀 줄어든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시장에 큰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2017년엔 아무래도 투기 열풍이라고 좀 불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와는 좀 전문가들이 다르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어느 점이 다른가요? 박승우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점이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예전 17년도 장에는 김프가 너무 심했죠. 그래서 한국하고 국외 가격 차이가 너무 심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과 국외 가격 차이가 가장 심하지 않고 오히려 국외가 먼저 오르는 추세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래서 국내는 그리고 주변 분위기 보더라도 좀 차분한 편이고요. 예전보다는.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분위기에 혹시나 여력이 더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언제 또 그런 분위기가 타오를지 그런 것도 한편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리고 항상 이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좀 시각은 유지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2017년에 비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언제까지 또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점도 참 궁금해요. 향방이 궁금한데요. 일단 깜짝 신드롬에 가까운, 깜짝 상승에 가까운 비트코인의 최근 동향에 너무 크게 염두를 하지 말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큰 의미는 두면 안 되는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한데 신진욱 대표님 동의하세요? 큰 의미 안 둬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의미를 두라라는 게 집문서 팔고 땅문서 팔고 그걸 투기하지 말라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뭐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어차피 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이제 비트코인 그 SV가 사토시 비전이 많이 가격이 이제 올랐었는데
그렇게 관심을 끌더라도 그 사토시 비전이 사실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그런 관심을 끌더라도 결국엔 관심이 결국에 비트코인으로밖에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등 브랜드들, 나이키나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결국에는 1등 브랜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한다면 향후 그리고 암호화폐를 투자한다면 기존의 그 ERC20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암호화폐 토큰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오른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결국에 다른 코인을 살 수밖에 없고 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또 모아진다면 결국엔 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 꾸준히 올라가는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과정 내에서 비트코인의 대형 고래들의 지갑이 과연 누가 갖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또 급등이 있으면 또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또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조심을 해가면서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게 큰 돈을 매우 무리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저는 제가 해석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오르긴 오를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인 건 맞지만 하지만 너무나 또 이렇게 투기성으로 이제 투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박재준 센터장님은 언제까지 이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실까요? 네, 뭐 계속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싶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승세가 왜 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제 언급됐었던 거죠. 이제 IBM에서 이 머스크하고 같이 만든 트레이드랜드라는 이 무역 플랫폼, 또 중국 선전에서 만든 그러니까 선전 지역을 대상으로 만든 무역 플랫폼. 근데 그 무역 플랫폼 이런 프로젝트들이 나왔을 때 그게 무엇이지라고 설명을 시작하면 당연히 블록체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블록체인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지라고 질문을 하면 결론은 코인입니다. 근데 그 코인의 가치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라고 하면 결국은 그 오리진은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새로운 프로젝트 또 기업에서 대기업이든 중기업이든 기업에서 실생활에 내놓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하나씩 가치가 적든 크든 발현되면서부터 그걸 발판으로 다시 비트코인의 가치는 다시 또 점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나오게 되는 신규 프로젝트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속 떠받쳐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한 줄 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신진욱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한 줄 평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코인 시장이 이제 일주일이 뭐 한 달 같고 한 달이 1년 같은 굉장히 급변화하는 시장인데요. 뭐 어쩌면 아수라장 같은 그런 시장이기도 한데 확실한 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비트코인 자체는 그 암호화폐의 1등 브랜드라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하지 않는 1등 브랜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박승호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뭐 암호화폐 겨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꽃망울이 돋아난 걸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언제나 예전에 있었던 과거도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주지하면서 객관적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준 센터장의 한 줄 평까지 들어볼게요. 예, 지금은 뭐 비트코인 가격 상승 때문에 대화의 어떤 방향이 좀 재미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사실 지금은 이 암호화폐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 잠재력이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값진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 토대로 한번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